2013년 10월 한국이 3년 동안 공들였던 22조 원짜리 원전 사업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터키가 450만 킬로와트급 원전 4기를 건설하여 2013년까지 가동하겠다는 목표로 수립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2010년 6월 한국과 모유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13년 10월 아베 총리가 터키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일본이 이 사업을 낚아채갔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터키 원전은 일본이 한국에게서 빼앗아갈 만큼 큰 매력이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전은 건설할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보증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터키에서는 이 원전 사업을 전혀 보증해주지 않고 사업체가 알아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원했죠. 사업체가 100%의 자신의 돈으로 발전소를 짓고 이후에 전기료를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위한 최저 요금도 보장해주지 않기에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의 사업을 빼앗은 곳인데, 이것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초저금리를 내세워 해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음으로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불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원전 기술 팽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6년 후인 2018년 일본이 돌연 터키 원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원전 수출 정책도 실패라는 기사를 대문짝하게 내걸 정도로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일본 정부와 원자력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터키에서 발을 빼기 위해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터키에서는 실망이 아주 크다라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낼 정도로 분노한 모습을 보였죠. 터키는 에너지 자금률이 겨우 26%밖에 되지 않고 천연가스의 99%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전은 에너지 주권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원전을 수주한 러시아의 기업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태를 일으킨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프랑스 ADF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1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약 6조 원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는 56조 원의 중국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아냈고, 유럽에서 또한 사업자 요건을 인증받은 것에 비해 중국은 해외로부터 기술 인증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예상했던 사업 비용과 일본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 비용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20조 원으로 내다봤던 터키 원전의 비용이 일본의 단가라는 무려 40조 원으로 불어나들였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모두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일본에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3년 이후 천천히 떨어지던 터키 화폐의 가치가 2018년을 기점으로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터키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같았으면 100리라에 6,000엔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100리라에 겨우 2,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 비용은 2배로 늘었는데 수익성은 3배로 줄어든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터키에게 2배 이상의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터키 정부는 결국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일본에서는 원전의 저주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원전의 명성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폭망해버리자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 무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움직임이 전부 수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2012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일본의 원전 건설이 국민투표를 통해 취소되었고, 2014년에는 타이완 원전 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베트남 원전 계획마저 백지화가 되었죠. 독일의 원전 개발 5차를 1조 원에 인수하고
총 건설비 30조 원을 투자하여 영국에 원전을 짓고자 했던 계획도 수익성과 자금 조달의 문제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 내에서는 원전 개발을 멈추는 방향이었으나 해외 수출길이 모두 막히자 다시 일본 본토로 돌아온 거죠. 지난 27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던 원전 중 하나인 미야기현 오나가와 발전소 2호기를 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세계 연주 하나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30년 내로 발생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도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마저 이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계략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